자, 조선업이 슈퍼사이클, 간만에 모처럼 맞은 슈퍼사이클인데 8월 파업 위기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조선업이 모처럼 10년 만에 호황을 맞았는데 우리 조선업계들이 8월에 이 여름휴가가 끝나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조선업, 일단은 갑작스러운 파업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규모나 이런 것들을. 네, 일단은 이제 뭐 악재가 한 방에 다 뭐 몰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렇죠. 우리가 좀 믿을만 했던 게 이 조선 쪽이었는데 네. 이게 또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파업 이슈가 또 이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주가에는 당연히 이제 좋을 수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결국에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생산 지연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근데 이제 파업만 볼 게 아니라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를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부분 파업이 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파업이면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내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생산을 못하면은 매출이 안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3분기에 대한 눈높이가 또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는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도 조선업은 이제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크가 이미 다 찬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수주는 3, 4년치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단순히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이게 생산에 대한 기한만 조금 이제 늘어지는 거지 뭐 지금 당장 일거리가 줄어든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파업에 대한 이슈만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매출액에 대한 증가분은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조선업은 이제 수주가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그 수주에 대한 확보는 이미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파업에 대한 이슈는 단기적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사이클 자체가 망가진 게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유독 이제 조선업도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파업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도 있지만 사실 시장의 영향을 저는 지금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만약에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때문에 무너진 거지 이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조선업계가 작년부터 인력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작년부터 인력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들이 이게 상대적으로 조선업계가 좀 낮은 임금이라든지 좀 열악한 그렇죠. 근무 환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내국인의 근무자 수가 거의 없는 거죠. 근로자 수가. 결국 조선업계로 갈 것 같으면 좀 다른 쪽으로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선업계에서 계속 방안을 두는 부분들이 외국인 근로자 수를 증가를 시키는 부분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시키면서 저는 일단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파업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은 올해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높겠지만 일단 급한 불은 꺼졌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안도감 랠리도 들어와 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 조선업계 종사자 수가 10년 전이랑 비교하게 되면은 지금 절반 이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도크 부분들의 물량이 뭐 앞으로 2년, 3년간에 전부 다 채웠다고 해도 결국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 도크 물량 부분들은 올해 상반기 때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죠. 이미 조선업계가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하면서 2년치, 3년치에 대한 일감 부분들을 전부 다 확보를 해뒀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서는 전부 다 반영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주가에는 이미 프리미엄이 전부 다 반영이 됐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제 조선업계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그 이후에 대한 뭐 도크 물량이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트리거로 역할을 해줘야만 되는데 일단 파업이라는 이 리스크 부분 다시 또 불거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그 우려감으로 주가에 좀 투매 물량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수급적인 면을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하나오션 제외하고는 일단 외국인은 전부 다 매수로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들을 하나오션을 제외하고 나서는 지금 전부 다 외국인들이 받아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일부 이 우려간 부분들, 그 증시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이 다소 좀 민감하게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거래량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도 주가가 10% 이상까지 밀린다라는 것은 매도 물량이 소폭씩 나오는데 반대로 받쳐주는 매수 물량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물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씩 나오는 이 단주 거래 물량으로 계속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단주 거래로 밀리게 되면은 추가적인 매수세만 조금 붙여줘도 금방 회복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분명한 것은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하반기 이 파업 리스크가 더욱더 불거질 수가 있는지 여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다만 아마 조선업계가 그걸 그대로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외국인 수에 대한 부분들 노동자를 더욱더 늘린다라든지 아니면 뭐 낮은 임금이라든지 뭐 열악한 근무 환경 부분들을 뭐 개선을 하겠다는 이런 이슈라도 조금 더 붙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조선주 쪽에 나오는 투매 물량들은 일부 저는 우려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뭐 매수를 진행을 하기보다는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보합을 유지한다든지 일부 매도 물량이 조금 적어진다 하게 되면은 거기서 분할 매수로 일단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으로 일단 조선주들 같은 경우 아직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일단 저는 어느 정도 하락 깊이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면은 충분히 단기적인 저점은 잡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분 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뭐 파업 리스크가 좀 불거지긴 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시각을 견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진열 본부장님은 외국인이 기관의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것은 확실하다. 다만 시장의 낙폭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뭐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겠죠. 시장이 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오히려 조선주를 이번에 담아보는 기회로 없으신 분들은 삼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다만 파업 리스크가 실제로 시장에 좀 막대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리스크는 좀 팔로우업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이슬희 대표님도 뭐 조선업에 대해서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선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그럼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크게 우리가 그럼 우려를 덜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파업 리스크도 이제 하나의 그런 이제 모멘텀 약화에 대한 부분은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결국에는 좀 길게 볼 것이냐라고 한다면 단기는 당연히 이제 그 이슈에 따른 움직임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신다면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장기로 본다면 결국에는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업을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주가가 빠졌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제 오늘 들어갔다가 뭐 수익을 내고 싶다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요, 사실상 노이즈가 없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수급들이 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기 관점에서는 좀 안 맞죠. 네,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도 좋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뿐더러 어쨌든 이 파업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어떤 기간을 조금 기간 전략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실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선업에 대한 이제 투자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결국 이제 사이클 산업에 대한 이제 투자입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분들께 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선업 이 섹터에 속한 종목들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조선업이 없으신 분들은 이참에 한번 고려를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장에서 조선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문가님이 뽑은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우선 다양한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네, 대양전기공업, 동방선기, 한국가보, 낯익은 조선 관련주들 기자재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자, 이 중에서 한 종목 어떤 종목일지?
네, HD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전략을 한번 그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HD 현대중공업 어떻게 전략을 좀 만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좀 장기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네. 이제 투자 포인트만 조금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선업이 또 기대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수주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처럼 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 앞으로 갈수록 탈탄소에 대한 이 중요성은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국제회사기구에서도 2050년까지 뭐 탄소 배출을 이제 0% 정도 만들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좀 머나먼 이야기 같죠. 그래서 바로 이제 0%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순차적으로 줄여 나갈 겁니다. 뭐 10년 단위로 20%, 30% 이런 식으로 어쨌든 탈탄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중요성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 관련 조선업들 중에서 누가 먼저 이 암모니아선 시장을 차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조선 이제 주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지금 LNG 쪽에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암모니아선에 대한 어떤 수요도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이제 그 탈탄소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좀 지키려면은 결국에 이제 암모니아 연료를 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단 1%도 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탈탄소에 굉장히 좀 적합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지금 이제 뛰어든 게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암모니아 엔진이 이제 출시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소식들도 좀 들려오고 있는데 뭐 빠르면은 이제 그 다음 달 정도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급 승인만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가장 이제 앞서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급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계속 팝니다. 오늘도 1조 원 넘게 팔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주도 업종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좀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더니 사실 조선 쪽은 계속해서 또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급은 좀 확인을 해봐야 알지만 저번 주 금요일까지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업 중에서 최근에 이제 대장격으로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늘도 가장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반등도 가장 강하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굳이 추격 매수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장이 어디까지 지금 하락을 하는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이번 주 말까지는 계속해서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서 좀 타점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뭐 조선 업계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대장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두 분과 함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시장에 대한 점검과 함께 조선업계 이슈 나눠드렸는데요. 오늘 여기서 두 분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본부장, 이슬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